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클럼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유자가 잔뜩 들고 와서 접수시킨 유치권 권리신고서, 이게 과연 효력이 어떨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MPL 매경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고,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매박사, 유치권 풀고 법정지상권 허물기, 부동산 투자 청기누설, 전부 특수 경매에 관한 책들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3년 만에 대면 무료 공개 강의를 시작합니다. 3월 29일 오후 2시부터 매주 수 목요일 날 3시간씩 서초동 1570의 2번지 3층 메일 옥션 방송 강의실에서 공개 강의 시작하는데요. 여기 위치가 교대역 14번 출구에서 출구 나와서 오른쪽으로 한 5m 오시면은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 100m 정도 가는데 작은 이제 그 사거리 하나 지나면은 우체국이 있고, 우체국 바로 옆에 BBQ 건물 3층이 메일 옥션 방송입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추천, 저한테는 억수로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 인천 남구 이제 주안동 206의 26번지는 정말로 이 다세대, 이 다가구 원룸 이렇게 돼 있는데, 또 2층, 3층은 근린생활 시설로 돼 있더라고요. 좀 7층짜리 집인데. 여하튼 아주 길도 좋고 복잡한 그 길입니다. 여기 대지가 66.3평, 건물이 전부 252평. 이 감정가 9억밖에 안 됐습니다. 9억 50만 원. 최저가 두 번 유찰돼서 4억 4,124만 3천 원. 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서울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지하철 1호선 주안역에서 하고 부산 지하철 2호선 역하고, 부산 지하철 2호선 이게 뭐 시민공원역하고 한 중간에서 시민공원역이 좀 가깝겠네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주안에서도 가장 좀 사람들은 많이 다니고, 뭐 술집도 많고 식당도 많고 한 그런 편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살기에는 괜찮은 집인데, 이게 지금 집을 짓다가 이제 스톱이 됐어요. 집을 짓다가 스톱이 됐는데, 제가 참 알 수 없는 일은, 이 말이죠. 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유치권 신고서 10장을 들고 와가지고 법원에 접수를 했다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이제 이 매각 재고가 매수 신고를 해서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은 꼭 유치권 신고서를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유치권 신고서 다 복사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 다 한 사람이 뭐 3발 4발 다 이렇게 쓴 겁니다. 뭐 어떤 거 뭐 도장 막도장 찍은 것도 있고, 어떤 거 도장 안 찍은 것도 있고, 어떤 거 다른 사람 이름 도장 찍은 것도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니 소유자가 유치권자도 아니고 소유자가 그 유치권 신고서 10장 들고 와서 접수하면은, 이거 뭐 도장도 없고 남의 도장도 찍고, 이걸 갖다가 접수시켜 준 참
주신 분이나 접수한 분이나 참 비슷비슷하신 분이다 하는 그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저가가 4억 4,124만 3천 원인데, 이거 낙찰 받기는 5억 3,69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유치권 신고가 뭐 1, 2천만 원에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열 몇 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정신없죠. 두 사람 들어왔는데 한 분은 뭐 한 1억 거의 가짜에 작게 쓰셨죠. 자, 여기 한번 유치권 한번 보십시다. 김기수 뭐 하는 사람이 2,620만 원, 장기상 5,400만 원, 정동배 4,125만 원. 이거 뭐 다 해봤자 1억 한 2, 3천만 원 되죠. 그 다음에 또 그분에 양봉주 3,400, 김영춘 3,540만 원, 윤종우 2,150만 원. 이거 다 합쳐서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인원수는 12명인데 이게 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되고 난 다음에 또 송모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건 신고해가지고 13명입니다. 이게 좀 유치권 신고도 좀 조직적으로 하시지 이렇게만 중구난방으로 뭐 이게 뭐 저기 출력해온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4발 3발 써가지고서 도장도 안 찍고 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주택의 내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지수서가 없어요. 또 들어와 사는 사람도 있어요. 두 집인가 세 집인가 들어와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와 살기는 사는데 도무지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참 저거 한 집이었습니다. 뭐 이런 집들은 사람 들어와 사는 집은 또 이렇게 뭐 도배도 해놓고 장판도 깔고 이렇게 했는데 안 사는 집은 또 창문 뭐 와꾸도 없어요. 유치권 신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유치권 신고 12명인데 그 중에 9명은 필자로 또 도장도 안 찍고 그냥 법원에 접수했어요. 채무자 소유자가 잔뜩 들고 와서 신고했는데 접수하는 이제 일반인이나 접수받는 공무원이나 완전히 도끼인 객기인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걸 낙찰받은 우리 해오는 집안의 이제 어른들에게 우리 그동안 저한테 배운 실력을 보여드리려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각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니까 참 얘도 참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거기다가 이 동네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법원에 유치권 신고하는 게 무슨 소꿉장난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유치권 신고를 뭐 장난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기야 뭐 나중에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유치권 신고했다는 분이 자기가 유치권 신고했다는 것도 몰라요. 왜 유치권 본인이 신고해놓고 난 자기는 유치권 신고한 적 없다고 그래요. 보니까 이제 이 건물 주인이 건물 공사하는 실소유주가 자기가 다 써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돈 못 준 거 다 이렇게 공사비 못 준 거 뭐 써서 했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갖다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그 공사 했던 분들은 모르죠. 이런 참 그 희한한 일들도 참 보게 됐죠. 그런데 그 유치권자 13명이고 14명이고 간에 제가 보기에 제대로 공사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야, 이분이 참 공사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분은 안 보여요. 그리고 집에 이제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들어와 사시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은 유치권자는 아니고
또 유치권자하고 자기가 이제 잘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잘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나요? 이거 뭐 유치권자 뭐 앞자리도 아니고 여하튼 별 분들이 다 계십니다. 전부 13사람이라고 그랬죠. 12분에게는 인도명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찰받은 후에 유치권 신고한 사람, 이분은 또 판사님이 붙들고 인용 결정 안 해주고 한 보름이 지나갔어요. 그 참 속색이더라고요. 딴 사람 다 나왔는데, 그 한 사람 놔두고 집행할 수도 없고, 한꺼번에 다 집행하려고 기다리잖아요. 그게 보름이 지나갔어요. 그 보름이 지나가지고 한 건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 인도 명령을 또 실행에 옮기는데, 할 말들은 다 있잖아요. 한 또 50일 걸렸어. 인도 명령 결정문 받아가지고. 이제 다행한 일은 또 반항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이제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집을 비워놨으니까 이제 공사 마무리를 해야죠. 건축 설계사한테 다시 부탁하고 또 건축을 좀 마무리해서 또 사용 승인 받는데 딱 2개월 걸립니다. 돈 한 3억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인천에는 그때 뭐 이제 부산이나 서울에는 제가 그런 걸 못 봤는데 인천에도 건축하는데 낙가마가 있더라고. 낙가마가. 낙가마가 뭔지 아십니까? 중간 도매상을 가지고 이제 일본어 말로 낙가마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일 진행하고 있는데 자꾸 찾아와서 끼우끼우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저한테 팔라는 얘기. 제가 낙가마인데 한 집에 2억씩 전부 사가겠다. 이게 이제 12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2억씩 팔아도 되죠. 그런데 이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산에 이제 그 사는 젊은 친구가 이 서울도 아니고 인천까지 올라가 가지고서 한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음. 많이 지치고 하니까 '야 그거 빨리 팔아 가지고 정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선에서 한번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어 이 세금은 안 냈어요. 세금은 뭐 양도소득세니 뭐 그런 건 안 내고 이익은 남기는 남았는데 음 그래서 반년 동안 이 부산에서 서울 왔다 갔다 참 아마 한 20 번은 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부 벌어 들인 게 한 3억 이나 이렇게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익으로 봐서는 나쁜 수익은 아닙니다. 음.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이 친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집에 돈이 있고 하니까 은행 대출 같은 거 안 받았어요. 대출 안 받고 또 자기 돈 가지고 다 하고 했으니까 그 돈 들어간 비율로 해 가지고서 이제 투자된 비율로 해서 한다면 은행에 대출 받는 것보다 돈이 더 수익률이 좀 낮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그게 깔끔하고 훨씬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말이죠. 소유자의 이 유치권 있는 정보 소유자가 빼면은 유치권이 잘 안 되잖아요. 음. 이 유치권 소유자를 또 끼고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유치권 성립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유치권자가 와 가지고서 법원에 와 가지고 자기가 유치권 신고서 써 가지고 도장도 안 찍고 내고 하고 하는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걸 갖다 뭐 이제 받아들여 주는 또 민사 집행과에 접수하시는 분들도 이건 또 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면밀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유치고 성립도 안 되고 경매 진행하는데 방해만 된다 하고 좀 잘 이렇게 일러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